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뭐 인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지금의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웨이퍼를 들고 있어요. 자, 이 웨이퍼를 깎고 시각하고 다시 뭐 공정을 거쳐서 미세 공정으로 해서 반도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걸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근에 인텔이 어마무시한 뭐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파운드리 이쪽에도 진출을 하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인텔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뒤로 하고 뭐 CPU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반도체의 괴물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실 뭐 지금 뭐 10나노도 안 되는 그런 기술력이지만 앞으로 가장 먼저 2나노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이후에도 지금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 다 해버리겠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텔이 참 뭐 메모리도 그렇지만 뭐 CPU, 뭐 GPU, 뭐 서버용 PC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공룡 기업을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한번 딱 진행을 하면 공룡처럼 이 그냥 공급 체인을 다 먹어서 좀 아마존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공룡 기술주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인텔이 차량용 파운드리의 진출을 이제 선언을 딱 했어요.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반도체, 뭐 로직 반도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드디어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로 진짜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죠. 성장을 하다가 조금 이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가 완전히 성장주로 돌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잘 모아가야 하는 시기고 지금 사실 이럴 때 막 시장이 전쟁이 날 것 같고 막 어떻게 금리 인상으로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성장주를 담아둬야 다음 계좌가 확실하게 좋은 겁니다. 항상 저는 이 한 분기, 두 분기, 뭐 1년 전부터 다음에 뭐가 올까를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는 진짜 반도체 시장이 오겠구나라고 싶어요. 일단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서 이제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률이 지난해는 이제 21%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4.2% 가량 둔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메모리가 3.3%, 비메모리가 4.6%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성장률을 좀 따져보면 일단은 스마트폰, PC, 뭐 서버 이런 거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는 10% 이상 10.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런 데이터 저장용 분야가 일단은 좀 정체될 것으로 보인대요. 지난해에는 23.6% 성장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0% 성장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률이 작년에 24.6%였어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올해도 17.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2023년, 2024년 역시나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이 아니라 단가가 좋아져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시기가 될 것 같고, 자, 지금 정말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차량용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차량용 반도체를 사실은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인수합병이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기업끼리 인수합병하는 거를 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막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연말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를 키운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시대를 정조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80조 시장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정조준한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전장 비중이 5% 내외지만 새로운 기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고 자율주행차가 있고 뭐 전기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한 대당 원래 내연기관에는 이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가요. 2, 300개. 그런데 전기차로 가면 이 반도체,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500개가량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2배가량 되죠. 근데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실제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최소 2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이 시장에 사실은 이제 이 먹거리가 이제 삼성전자 눈에는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텔이 딱 발표를 해버렸죠. 자, 우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내고 잘 나간다라는 기사들을 띄우고 있었는데 또 벌써 차량용 반도체에서 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진짜 지금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메모리나 이제 뭐 가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에선 잘 해왔다. 그런데 뭐 이익적인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애플한테 비하면 고급 스마트폰을 판다고 하긴 애매해요. 7, 80%좀 A 모델, M 모델 뭐 이런 모델을 파니 걸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폰으로만 보면 애플의 경쟁 상대인가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칼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죠. 여기에다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워낙에 일단 1등이잖아요. 그리고 40년간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고.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막 하는데 독일의 뭐 인피니언, 뭐 네덜란드 NXP 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사실 먹으려고 이런 걸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인수합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면서 이제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파운드리와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못하더라도 결국 수혜는 받는다. 매출이 찍힐 것이고 앞으로 성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1등을 해야 되는 건 산업이 숙기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메모리 반도체처럼. 그런데 시장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고 이때는 정말 앞다투어서 이 게임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파운드리나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 뭐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삼성전자가 이런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원래 정말 잘하잖아요. 뭐든지 하다 보면 1등이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죠. 특허 괴물. 자, 오늘 나온 기사예요. 계속해서 한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걸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노조 리스크, 뭐 소송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이제 또 파운드리 리스크, 이번에 3나노 공정을 잘해야 되는데 4나노 수율부터 안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뭐라 그래요? 엑시노스 문제 원인 내부 조사까지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엑시노스도 원래 삼성 갤럭시 이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딱 냈는데 엑시노스가 안 들어가니 이게 이재용 부회장님이 빡쳐가지고 이제 야 파운드리 사업부 안 되겠다 감사 받자 싹 한번 갈아내자 그렇게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저는 이거 굉장히 주요하게 봤거든요. 엑시노스가 정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삼성전자 입장에서 날개를 한번 달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엑시노스가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매출 파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또 시장 주목을 받았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냐 하면서 또 경고장까지 날아오고 정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란 악재는 정말 다 이러다 아이폰 꼴난다. TSMC 진격의 경고 등 최근에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스냅드래곤 여기도 보시면 이 스냅드래곤이 우리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걸 또 삼성전자에 맡기면 그래 그래도 파이가 커지면 니네 그래도 퀄컴 우리가 해줬으니까 이거 넣으면 되는데 퀄컴이 TSMC한테 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퀄컴은 좋고 TSMC도 좋은데 삼성전자만 요런 이제 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경영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상당히 좀 그래요. 자, 3나노 공정에서도 최근에 IP 확보 부족이 지적이 나왔대요.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해나가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갤럭시 S가 정말 지금 잘 된다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잘 되고 있는 뒤에서 뭔가 이렇게 내실이 좀 안 다져졌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IP 프로바이더 기업 중에 칩셋 미디어라고 있어요. 이 기업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매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칩셋 미디어. 중소형주긴 한데 이런 회사들을 사실 IP 확보 부족을 했을 때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삼성전자를 잘 들여다보면 주가를 발목 잡는 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최저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시장에서 정말 큰 파이를 노리고 앞으로 정말 잘해 나간다면 지금이 최저가가 아닐까라고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분명히 삼성전자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